테마만 좋아서도 안 되고요. 미래의 전망만 밝아서도 안 되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업에 한 2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우증권이라는 곳에서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고요. 한 5년 뒤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본부장을 하면서 5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실제 투자하는 그러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경험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들을 뽑아서 제가 창업을 한 게 바로 그로스힐 자산운용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다들 자신의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의 원칙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둡니다. 장기 성장주를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 성장주가 초기에 어떤 모습을 갖췄을 때 빨리 캐치해서 투자하는 방법, 이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이 증가할 때 그 성장률, 그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주가와 제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기업단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산업 사이클도 봐야 되고요. 새롭게 신규로 태동하는 산업들도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 산업에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큰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생기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커다란 산업의 변혁을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산업의 변화들은 비교적 초기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 내에서 제일 경쟁력이 높은 회사, 또는 제일 빠르게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는 회사, 또는 가장 높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가면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결과는 결국은 기업의 이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마만 좋아서도 안 되고요. 미래의 전망만 밝아서도 안 되고요. 산업 또는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수반해서 이익의 성장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은 기업 이익에 포커스하고 기업 이익의 증가율에 포커스해라.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은 기업 이익이 피크아웃 할 때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보조순환만 봐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군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 또는 영속적인 기업,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독과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과점을 하는 기업들은 보통 기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기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거나 새로운 제품이 발명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그 이익이 다 훼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철저한 진입 장벽,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영속적인 기업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은 좀 미국 시장하고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선행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도 큽니다. 그 특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참고가 되는데요. 먼저 왜 우리가 변동성이 큰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들이 다 존재하고요. 경기 민감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나 수출을 보면요, 전 세계의 경기 사이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선행지표에는 전 세계의 지표들이 10개가 들어가는데요. 한국의 수출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산업 구조라든지 기업의 수출은 세계 경제의 선행성을 띱니다.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계 경기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의 변화도 크고 마지막으로 환율에도 되게 민감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300원에서 20년간 움직였다고 본다 그러면은 1,300원 이렇게 갔을 때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를 사는 수요보다 달러나 외화로 나가는 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크레딧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이런 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잘 봐야 되고, 이런 환율 변동성이 큰 이유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철저하고 집요한 면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확신이 쓰고 그렇게 해서 그걸 투자로 연동을 시켰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기업을 팔로우업 하고요. 산업의 변화를 트래킹합니다. 공부만 그냥 해서 누가 준 거를 그대로 받아서 다 쓰면 안 됩니다. 틀린 정보들이 많고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믿고 그대로 투자하다가는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집요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이 산업이 또는 경기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익에 반드시 포커스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지, 또는 그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두 가지의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공부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하면서 기업 이익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